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청명한의원 원장 어미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뒤꿈치가 아프다고 할 때 실제로 뒤꿈치에서 멀리 떨어진 부분을 뒤꿈치의 통증으로 착각하거나 실제로 뒤꿈치가 아닌 부분이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케이스를 한번 먼저 보시면, 전체 발뒤꿈치 걸려 전부 다 어떤 느낌이에요? 이렇게 디디면 안 좋아서 네. 이렇게 뒤뚱뒤뚱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땠어요? 여기였죠. 네, 그러니까 아침에 처음에 이제 침대에서 내려올 때 네. 거기가 많이 아팠고요. 예, 예, 예. 이제 그래서 지금 여기를 풀고 나서 이제 없어진 거죠. 여기는 풀었을 때 효과가 좀 적었는데 여기를 풀었을 때 지금 오늘 많이 없어진 거죠. 예, 예. 지금 뭐 100% 없어졌나요? 오늘 아침에는? 오늘은 네. 예, 좋아요. 예. 이 경우는 만성적인 환자의 그 뒤꿈치 통증이 알고 보니까 뒤꿈치가 아니고 뒤꿈치보다 훨씬 위에 있는 어떤 근육의 어떤 긴장 상태 때문에 뒤꿈치에서 통증을 느끼는 그런 상태로, 뒤꿈치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근육을 풀어줘 가지고 뒤꿈치 만성적인 그 통증이 사라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이제 뒤꿈치가 실제로 문제 있을 때의 MRI 사진인데, 이 뒤꿈치 뼈를 보시면 다른 뼈들이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는 거에 비해서 이 뼈 자체가 매우 하얗게 보이고, 그다음에 마치 이렇게 골절된 것처럼 어떤 선이 보이는 이런 것들은 이제 스트레스 골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제 체중 부하를 너무 많이 하는 경우에 뒤꿈치 부위에 이렇게 뼈가 일시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약한 어떤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뒤꿈치에서 실제로 통증을 느끼는 거고, 이렇게 만성적으로 굉장히 집중적으로 어떤 그 마라톤 같은 동작을 해가지고 유발되는 경우가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이게 지금 살펴본 뒤꿈치 뼈인데, 아킬레스 힘줄염 이 부분이 아파도 환자분들은 오히려 뒤꿈치가 아프다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까 금방 살펴본 것처럼 이 아킬레스 힘줄에 연결된 근육들이 긴장 상태를 뒤꿈치로 느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실제로 이 뒤꿈치 밑에 있는 이 지방 패드라고 그러는데, 이 지방 패드가 얇아져서 실제로 그 충격, 우리가 체중을 실을 때마다 이 뒤꿈치 밑에서 쿠션이 충분히 압력을 좀 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조금 어떤 원인에 의해서 좁거나 선천적으로 적은 사람들은 뒤꿈치의 그 충격이 훨씬 세기 때문에 뒤꿈치 통증을 느끼거나, 또는 이 뼈와 지방 패드 그 사이에 있는 족저근막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약해져서 뒤꿈치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뒤꿈치라고 할 때는 이 근처를 가리키지만, 알고 보면 그거 뒤꿈치에 물리적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의 통증들도 다 뒤꿈치로 느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쉽게 감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체중을 부하할 때는 이렇게 우리 체중이 이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 뛰거나 점프를 하거나 할 때도 이 뼈 하나로 주로 이 뼈 하나를 통해서 우리 체중이 쿵 하고 내려오게 되는데, 그 하나로 내려온 그 체중은 앞과 뒤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분산이 되게 되죠. 그래서 옆에서 보면 발은 이쪽으로 내려온 체중이 앞쪽으로, 길게 앞쪽으로, 그리고 짧게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돔 모양으로, 아치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체중이 이제 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설계되어 있어야 우리가 이제 체중이 내려갈 때 더 오히려 충격을 그 자동차의 판 스프링처럼 흡수하기 쉬운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하지만 이제 체중이 계속 내리면 결국 이게 일자로 쫙 펴지는 힘을 받겠죠. 그래서 일자로 쫙 펴지는 것을 막으면서 그 발의 아취를 잘 지지해주는, 이게 이제 발바닥 근막 또는 족저근막이라고 하는 구조물인데, 이 족저근막이 그런 탄성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취도 잘 유지하면서 체중부하고 충격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강한 그 섬유띠가 이렇게 존재를 발바닥에 합니다. 그런데 이 발바닥의 족저근막 중에서 지금 이제 표시는 이 근처가 막 좀 물리적으로 이제 실밥이 뜯어진 것처럼 이게 전부 다 콜라겐 섬유들이기 때문에 그 연결이 좀 약해진 부분을 이런 식으로 좀 과장해서 그렸는데, 실제로는 이제 가장 흔하게 생기는 곳은 뼈와 이 족저근막이 만나는 이 자리가 많이 아파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딜 때 뒤꿈치가 아프다고 할 때는 일단 이 부분을 저희가 진단을 위해서 눌러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눌렀을 때 아! 하고 이제 소리가 나야겠죠. 일단 예를 들어서 여기를 눌렀는데 하나도 안 아프다고 한다면 실제로 여기에 이제 물리적으로 어떤 손상이 있는 것을 의심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럴 때는 족저근막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아까 말씀드린 다른 곳에서 뒤꿈치 쪽으로 내려가는 통증인지 아닌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감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가 진단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이제
뒤꿈치를 딱 처음 침대에서 내릴 때 뒤꿈치에 통증을 느낄 때 이 부분을 한번 눌러보셔서 이 부분이 이제 예민하게 아프다고 한다면 족저근막에 손상이 조금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스스로도 이제 이 부분을 눌러서 아침에 이제 발을 디딜 때도 아프고 스스로도 여기를 눌러봤을 때 반대쪽에는 없는 압통이 존재한다고 하면 1차적으로 족저근막을 의심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누를 때는 일단 이 부분 뒤꿈치가 이제 동글동글한 이 부분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같이 존재하는 지방층도 같이 유심히 만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발의 모양을 보시면 뒤꿈치뼈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족저근막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이 땅과 만나는 그 사이에 지방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이 지방층이 뒤꿈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발가락 밑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뒤꿈치가 이제 충격을 흡수하면서 쿠션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인간은 두발 보행하기 전에 네발 동물 수준일 때는 이 뒤꿈치가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 체중을 부하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라서 원칙적으로는 이 부분의 지방층이 더 체중의 충격을 흡수하는 데 더 중요한 그 물리적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개의 다리를 보시면 이 뒤꿈치가 허공에 떠 있는 그냥 이렇게 레바처럼 이 다리의 발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지레드처럼 역할만 하지 체중을 부하는 부분은 진짜 발가락 부분에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 발가락 부분 밑에는 우리가 이렇게 토실토실하고 쿠션이 좋은 이런 것들이 다 지방층 요 안에 들어있어서 충격 흡수에 이제 도움을 주는 구조물이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뒤꿈치가 이제 땅에 닿음으로써 전체 체중을 그쪽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 지방층이 잘 분포해서 충격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족저근막이 이제 어떤 자주 상습적으로 이렇게 만성적으로 아프신 분들은 의외로 이 지방층이 실제로 여기 이 그림 보시면 지방층이 이렇게 얇게 퍼져서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와 한 곳에 잘 모여서 충격을 잘 흡수하는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족저근막의 물리적 충격도 훨씬 더 많이 몰리게 되고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족저근막과 함께 이 앞에 지방들 우리가 이제 그 영어로는 페페드 아트로피라고 그러는데 지방층이 좀 얇다는 뜻입니다. 위축이 돼 있어가지고 정상적으로는 충분히 이런 쿠션들이 발바닥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 발바닥 밑에 존재해야 되는데 이제 뒤꿈치 부분에도 조그맣게 그 얇게 존재하면 족저근막에 물리가 몰려서 우리가 이제 그 충격을 흡수를 잘 못해도 족저근막염이 잘 생기고 발가락 이 부분도 이렇게 특히나 이 두 번째 관절 이런 데 이제 만성적인 무리가 몰려서 관절염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런 경우에는 만지면 푹신푹신하고 쿠션감이 잘 느껴지지만 이런 경우는 만지면 바로 뼈가 만져집니다. 이제 뭐 손으로만 만져봐도 피부 밑에 바로 그냥 딱딱하게 뼈가 만져지기 때문에 그런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이런 지방층이 적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만성적으로 오른쪽에 계속 만성적인 족저근막염을 가지고 있고 그 원인을 몰랐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육안으로만 보더라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심한 압통점이 존재하고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쪽 발의 지방층은 충분한데 이쪽 발에는 충분하지 않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커브 이렇게 라인 형성돼 있고 여기는 플레이트고 지금 본인이 느끼기에 여기 쿠션 들어있는 거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것 같아요?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많이 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져도 여기는 확실히 뭔가 패드가 좀 덜 느껴지고 여기는 푹신푹신하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 덜한 걸 알겠죠?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쪽 지방을 다시 이쪽과 똑같은 스타일로 재배치시키는 그런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통증이 유발됐을 때 이제 족저근막을 우리가 이제 보존적 치료로 잘 빨리 회복을 시켜가지고 기능적으로만 문제 없게 하고 이것을 다시 이렇게 살을 찌우거나 이쪽으로 지방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MRI 상으로 보면 이제 뒤꿈치 밑에 이렇게 시커멓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족저근막이고 그 족저근막이 원래 이 끝까지 시커멓게 얇게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여기가 이제 좀 덜 시커멓고 그다음에 약간 부어 있는 게 보이는데 그걸 비교를 해드리면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시커멓게 잘 붙어 있죠. 그래서 원래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예, 좀 이렇게 부어 있고 덜 시큼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족저근막이 뭐 부어 있다고 쉽게 이해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물리적 연결이 그러니까 동아줄에 실밥이 트어지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듯이 족저근막이 뒤꿈치 뼈와 만나는, 체중하고 만나는 이런 부분에서 약해진 그런 사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이 발뒤꿈치가 이 땅과 접촉되고 이 지방 패드가 여기 있고 접촉되는 이 부분에 이제 족저근막은 괜찮은데, 지금 이 사진에서는 이 앞부분에, 이 앞부분이 완전히 시커멓게 보이는 게 아니고 여기가 이제 동아줄이 부풀어 오른 것처럼 족저근막이 물리적으로 이제 약해진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뒤꿈치의 앞통점을 이제 찾으려고 할 때 뼈에 붙어 있는 이 부분에 그 앞통점보다는 그 앞쪽으로 이제 통증을 우리가 이제 환자가 호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파요, 안 아파요? 여기는 전혀 안 아파요. 네. 여기는요? 거기 좀 아파. 네. 거기 많이 아파. 여기는요? 거기도 아프고. 네. 여기는요? 거기 좀 덜 아프고. 여기는요? 덜 아프고. 이런 거 괜찮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처럼 가장 흔한 곳에서의 앞통점보다는 그 앞쪽으로 지금 앞통점이 있고, 이제 이런 분을 MRI 사진을 찍으면 이 앞에 나왔던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제일 아플까요? 거기. 이 자리가 아파요? 이 자리가 아프고. 예. 그러니까 어제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를 이런 식으로 3분 동안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발끝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세를.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3분 동안 유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통증이 생긴 거예요. 이런 자세를 오래 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쪽 족저근막이 팽팽하게 이제 당겨지는 그런 좀 물리적인 무리에 의해서 그 아까 보여드린 것보다 더 앞쪽으로 이제 그 통증이 생긴 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것이고,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 뒤에 지방 패드도 물론 이분 같은 경우에 좀 적어 보이지만 앞에가 더 현격하게 적은 것을 이제 화면에서 사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밑으로 만지면 여기가 볼록하게 좀 올라와 가지고 그 쿠션감이 있어야 되는데 뼈가 바로 만져지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쪽 이 발가락의 이제 밑부분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관절염도 잘 생기고 통증을 좀 잘 호소하게 됩니다. 이거 지금 3년 동안 고생하신 거죠? 예. 이거 한 번 붙이셨거든요? 예. 지금 이게 얼마나 좋아지셨어요, 통증이? 통증이 많이 좋아져. 아침에 눈 떠가지고 걷니까 예. 아파서 이렇게 걸을 때 많이 아팠거든요. 예, 예. 그런데 많이 아픈 게 없어서. 예, 예. 도움이 많이 됐죠?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밑에 이제 지방을 뭐 살이 찌게 하는 뭐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통증이 이렇게 생겼을 경우에 그 주변에 대해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렇게 테이핑이라든가 이제 주변 근육에 대한 어떤 그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환자의 삶의 질은 분명히 이제 좋아지게 될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여기 지방 패드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무리를 하게 되면 이쪽으로 증상이 다시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발 디딜 때 뒤꿈치가 느껴졌군요. 근데 이제 실제로 여기는 이렇게 아무리 눌러도 통증 하나도 없고 시원하고요. 이런 데는 어때요? 거기가 아파. 네, 그러니까 여기 아킬레스 쪽으로 아프신 거죠. 예, 예. 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첫 발을 쿵 디딜 때도 뒤꿈치가 아팠어요? 처음에는요, 이걸 못 디딜 정도로 아팠어요. 뒤꿈치가 아팠어요. 네, 예. 뒤꿈치가 여기가. 근데 누릴 때는 하나도 안 아프잖아요. 그렇죠. 뒤꿈치가 아니라 요 뒤에였죠. 예, 예. 이렇게 돌리면은 아프고 이제. 예, 근데 예. 지금도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예. 이 경우에도 환자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아킬레스의 그 아킬레스 힘줄의 그 압통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뒤꿈치가 아픈 곳으로만 본인이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제 실제로 뒤꿈치의 통증이 위에서 존재하는 걸 알려주고 나서야 진짜 내가 아킬레스가 안 좋구나 하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킬레스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복근하고 가자미근이라고 하는 두 가지 근육이 그 힘줄에 붙어 있어서 여기에 이제 힘줄염이 심하거나 할 때 이 해당 근육을 풀어주는 경우가 아킬레스 힘줄염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이제 이 근육의 특히나 이런 부분은 통증이 뒤꿈치 쪽으로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실제로 아킬레스도 괜찮다 하더라도 또 뒤꿈치의 족저근막도 괜찮다 하더라도 이쪽 부분에 근육의 뭉침에 의해서도 뒤꿈치 쪽으로 우리가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리게 느끼기도 하고 뭐 둔하게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 사이에 들어있는 이렇게 근육이 뭉쳐있는 이런 지점을 저희가 이제 바늘로 그걸 풀어서 사이즈를 좀 이렇게 줄여주면 이 당기는 것, 물리적으로 이렇게 당기는 것들이 해소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관통이라고 하는 통증이 퍼지는 이런 현상이 많이 사라져서 뒤꿈치의 통증이 실제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발바닥이나 이제 좀 더 멀리 가면 엄지발가락까지도 종아리 아킬레스에 붙어 있는 요 또 다른 이 근육도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을 풀어줌으로써 뒤꿈치 쪽이나 발바닥이라든가 심지어 엄지발가락까지도 느껴지는 그런 그 불편함들이 이제 사라지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이 해당 근육 속에 있는 이렇게 뭉친 지점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주는 거, 잘 바늘로 풀어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밑으로 퍼지는 발 쪽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발바닥의 통증인데 느껴지지만 여기서 눌렀을 때 큰 통증이 없다고 하면 이 위에서 내려오는 연관통을 그 다음으로 이렇게 의심해 보는 게 빠르게 이제 병이 나을 수 있는 그런 그 의심 순서가 됩니다. 이 전체 발뒤꿈치 관련 전부 다 어떤 느낌이에요? 이렇게 디디면 안 좋아서 네. 이렇게 뒤뚱뒤뚱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땠어요? 여기였죠. 네, 그러니까 아침에 처음에 이제 침대에서 내려올 때 네. 거기가 많이 아팠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여기를 풀고 나서 이제 없어진 거죠. 여기는 풀었을 때 효과가 좀 적었는데 여기를 풀었을 때 지금 오늘 많이 없어진 거죠. 예. 지금 뭐 100% 없어졌나요? 오늘 아침에는? 오늘은 네. 예, 좋아요. 예. 이렇게 그 두 개의 근육 중에서 이제 뒤꿈치 쪽으로는 주로 많은 경우에 이 밑에 있는 부분을 풀어서 이제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 먼저 풀어봤을 때 효과가 적었을 때는 반드시 위에 부분도 같이 풀어서 이런 반응이 좋게 있는지를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아프고요. 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여기 하고 네. 여기도 이렇게 좀 당기는 느낌이고 네. 이렇게 전체가 당기는 느낌. 전체도 당기는 느낌이고요. 일단 여기는 안 아프다는 얘기죠. 예. 여기는 눌러도 하나도 안 아프고요. 예. 아, 여기가 아프고요. 예. 여기는 시원해요? 예, 거기는 아파오면 처음에 시원하고 경도 막 여기 아파요? 굽이 약간 약간이에요. 여기는 굽이 여기 아파요. 이렇게 하고 요거 누르면 어때요? 아우 아파요. 예. 이렇게 하면 여기 팽팽해지고 예. 팽팽한 거 누를 때 아픈 예.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아우 그다음 여기는 어때요? 시원한 느낌. 여기 통증 하나도 없고요. 이렇게 해서 팽팽해지는 쪽 조금만 보이고 그거 팽팽한 걸 눌렀을 때 아픈 거죠. 예. 이렇게. 이건 좀 누르면 아프시고요. 오 여기만 아파요?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요? 내려가는 거. 어디로 내려가요? 엄지발가락. 여기 아까 이쪽 불편하다고 하셨던 그 근처로 내려가요? 발바닥 느낌은 어때요 지금? 너무 아프니까 잘 모르겠는데 음. 살짝 그쪽으로 타고 내려가. 그러니까 발바닥 쪽으로도 느껴져요? 예, 예. 예, 여기 누를 때. 예. 여기는요? 이렇게 시원해요. 시원해요. 예. 여기는요? 시원한 느낌. 크게 아프지 않아요. 예. 여기는요? 시원한 느낌. 음. 아, 발바닥으로 내려가요? 예, 엄지발가락으로 딱 내려가. 그쪽으로. 예. 그러니까 아까 이쪽으로 이렇게 불편하시다고 하면 예, 그쪽으로 내려가요. 예. 이렇게 그 실제로 이제 족저근막에도 실제로 물리적으로 약한 부분이 존재하면서 종아리 부분의 근육의 그런 통증 유발점이 활성화된 경우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따라서 아킬레스 힘줄염이 있으면서도 근육 소견을 같이 갖고 있거나 실제로 족저근막염을 갖고 있으면서도 근육 소견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에는 발에 대한 치료를, 이 근육에 대한 치료를 충분하게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통증이 좀 가라앉는다 하더라도 완전하게 안 없어지기 때문에 발에 대한 치료와 더불어서 해당 근육에 대한 치료를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시술을 하면서 근육을 실제로 이제 풀어주는 장면이고요. 실제로 이제 근육을 풀 때 성공적으로 풀릴 때는 이렇게 근육이 실룩실룩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반응을 보고 저희가 이제 해당 근육이 잘 어느 정도 많이 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만큼 만져지는 거 하고 안 만져지고 이쪽에서는 꼬집히는 거 하고 여기 무릎 아프신 거죠? 여기 자리가 많이 아픈 거죠?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손가락으로 살짝 꼬집었을 때 이쪽보다 뭔가 액체가 조금 더 꼬집히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이쪽보다 이쪽 주름이 좀 넓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민한 점이 있을 때는 실제로 이제 뒤꿈치에 뼈의 어떤 통증이 아니라 이렇게 뒤꿈치 뒤에는 아킬레스 힘줄과 또 이제 신발 뒤하고 맞닿는 그런 부위 요 사이에서 이렇게 꼬집히는 우리가 이제 윤활랑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어서 이 구조물에 염증이 생기면 우리가 이제 뒤꿈치를 직접적으로 눌렀을 때 거기에 이제 액체가 증가돼 있고 또 누르면 아픈 점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천적으로 이쪽 뼈가 이제 뒤로 튀어나와서 이런 게 이제 재발을 많이 하는 분들은 이 뼈를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되고, 많은 경우는 이렇게 신발하고 최근에 산 딱딱한 신발하고 꼬집혀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 뒤꿈치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지금 주름이 이제 펴져 있고 이런 식으로 액체가 이제 만져지는 게 보이고, 여기 더 많죠. 액체가 이렇게 꿀렁꿀렁하게 만져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름이 이제 별로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처음에 액체가 많이 차 있을 때는 이렇게 주름이 잘 안 보이지만, 이제 만약에 치료에 의해서 이제 많이 빠지게 되면 이제 더 선명하게 이럴 때보다 주름이 좀 더 생기겠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많이 이렇게 뒤에 이제 윤활랑에 염증이 많이 가라앉은 상태고, 이게 누르면 꿀렁꿀렁 꿀렁꿀렁 되죠, 액체가. 빼시고요. 이분은 이제 지방종으로 알고 계셨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만졌을 때 파동성이 느껴져서 이런 식으로 바늘로 액체를 좀 짜보는 거죠. 진단과 치료 목적으로 짜보는 게 액체가 나오는 게 보이죠?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지방종이 아니었고, 그 윤활랑염에 이제 그 액체를 빼주고 염증을 가라앉혀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대치동 청명한의원 원장 엄미키였고요. 우리가 뒤꿈치의 통증이 단순하게 뒤꿈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조직들의 어떤 그 병리적인 그런 상황들이 뒤꿈치로만 느껴져서 순수하게 뒤꿈치 통증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뒤에 있는 윤활랑, 그 밑에 있는 지방 패드와 족저근막, 그 다음에 그 뒤쪽에 연결되어 있는 아킬레스 힘줄과 그 다음에 아킬레스 힘줄에 연결되는 그런 근육에 대한 재반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20년 동안 한의사 학술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엄미키였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을 가지고 와서 즐거운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